준수하세요. AMPM 글로벌 박준수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예고 드렸던 대로 2강, 바로 메타 관련된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 메타라는 매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제목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라고 한번 지어봤는데, 현재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스레드까지 정말 다양한 플랫폼이 함께 결합된 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기기를 만드는 오큘러스를 인수한 후에는 현재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광고적인 측면에서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이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를 통해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나고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최근 들어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산업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인플루언서란 무엇이냐면 바로 영향력을 뜻하는 인플루언서와 그리고 개인을 뜻하는 이하를 붙여서 인플루언서로 말합니다. 즉 현대적인 개념에서 인플루언서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페이스북은 관계 중심인 플랫폼인 반면 인스타그램은 경험 중심의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소문이나 브랜드 제품 소개 등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좀 플랫폼별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메타 광고를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전에 어떤 준비사항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미디어별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이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는 모든 서비스의 콘텐츠, 광고, 커머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광고 관리자는 메타 포 비즈니스, 페이스북 포 비즈니스 등 정말 다양하게 따로 있었는데 현재는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안에 흡수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저희가 계정을 만들어야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 프로필 계정과 개인 광고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은 개인 계정은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이 혼자 소유하고 있는 계정을 뜻하고요. 비즈니스 계정은 비즈니스 관리자에 속해 있는 광고 계정, 즉 여러 사람과 함께 관리할 때 보통 사용하는 것이 비즈니스 계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광고 집행을 위해서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아무래도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지면에만 광고 노출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만드셨다면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관리자 계정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광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관리자 화면에 접속을 하신 후에 계정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비즈니스 관리자 계정 생성하기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비즈니스 이름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설정의 주요 메뉴들이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 데이터 소스, 등록, 통합, 청구 및 결제 등이 있는데 이 해당 사항들은 뒷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설정에 대해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사람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 메뉴에 사용자에서 사람에서 클릭해서 초대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초대받는 사람에게는 이메일이 발송이 되고 승인과 동시에 추가가 완료가 됩니다. 즉 받는 사람에서는 승인을 꼭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메타에서는 사람은 개인이라는 걸 뜻하고 파트너는 대행사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페이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좌측 메뉴에서 사용자에서 페이지를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기존 페이스북 페이지의 소유권을 요청한다라는 것이 바로 페이지 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 액세스 권한 요청인데요. 광고주의 페이지를 연결하기 위한 권한 요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새 페이지 만들기는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광고 계정 설정하기는 비즈니스 관리자 내에서 광고 계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한 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광고 집행 중에 정책 위반 사항이 없을 때에는 한도가 5개로 늘어나고 그 후에는 최대 25개까지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광고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광고 계정 추가에는 기존 광고 계정을 여기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 광고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무래도 매체단에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비즈머니를 충전하는 것처럼 이 메타 내에서도 저희가 결제 방식, 과금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메타에서는 설정한 광고 금액을 카드 결제 시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100만원 광고비를 집행을 한다 그랬을 때는 110만원의 카드 요금이 청구가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 광고주는 100만원만 카드 요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꼭 기재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결제 단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 계정 설정에서 결제 설정을 클릭을 하면은 청구 및 결제 단계가 나오니까 해당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준비 사항이 많은데요. 8번째를 봐보겠습니다. 이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연동 및 앱 활용입니다. 아무래도 좀 광고 세팅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와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동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광고를 희망시에는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계정을 개인 계정에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타 광고 진행 프로세스입니다. 메타, 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 집행 시에는 페이스북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회원가입을 완료 후에 광고 관리자를 접촉해서 광고 생성 및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메타 광고, 즉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안에서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타에서 준비 과정이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광고를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캠페인 설정에서 구매 유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선은 광고 관리자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메타의 경우에는 광고 세팅이 캠페인, 광고 세트, 그리고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좀 더 유사하게 네이버로 예를 들자면 캠페인이고 광고 그룹이고 광고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래 표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광고 집행을 하기 위한 좀 간단한 프로세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페이스북에서 회원가입, 두 번째 페이스북 페이지 생성이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광고 관리자에 접속해서 광고를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캠페인 목표를 선택하고 광고 세트를 설정하고 광고 소재를 만들고 1, 2,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광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메타에서 광고하는 그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 계정별로 캠페인, 광고 세트, 그리고 광고를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 표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를 총 5,000개 보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만약에 계정 관리자를 할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캠페인과 광고 세트는 10,000개, 광고는 50,000개까지 집행이 가능하고요.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캠페인을 개시를 할 수 없으며 광고 세트는 한 개당 최대 50개만 광고가 보유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는 여기서는 1,000개만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구매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캠페인 목표를 설정을 할 때 바로 구매 유형을 함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메타에서는 이 경매와 그리고 예약, 도달 및 빈도를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구매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경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다이나믹 입찰 방식입니다. 즉 성과에 따른 노출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영어로 하면은 OCPM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택 가능한 캠페인 목표는 전부 가능합니다. 반면 예약 구매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약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CPM 금액 한도 내에서 광고 구매가 가능하고요. 광고 그룹의 광고 형식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노출이 상이한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이때 선택 가능한 캠페인 목표로는 바로 인지도, 트래픽, 참여 등이 있겠습니다. 네, 앞선 내용은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해당 영역에서는 저희가 경매와 예약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매의 특징을 봐보겠습니다. 메타의 표준 광고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1예산 1,000원부터 가능하고 전환이 목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예약 같은 경우에는 한도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수의 노출이 목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요. 6개월 전 최대 90일 캠페인 예약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CPM, 즉 노출당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매는 전환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 당연하고요. 예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최대한 많은 수의 노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CP, 즉 전환당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예약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빈도 설정입니다. 아무래도 경매 같은 경우에는 도달 목표 설정만 가능하고요. 반면 예약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목표 설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캠페인 설정 단계에서 캠페인 목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총 캠페인의 목표는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전 명칭에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 6가지로 통합이 돼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는 인지도입니다. 인지도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규모로 광고 노출을 할 때 유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새로 론칭한 브랜드를 홍보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캠페인 목표로는 트래픽이 있습니다. 트래픽은 이제 랜딩 페이지의 트래픽을 늘리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 페이지나 또는 웹페이지로 방문을 유도할 때 많이들 사용하고요. 다음으로는 참여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는 좀 액션이 가능한 그런 높은 타겟에게 노출하는 캠페인 목표이고요. 예를 들어 팔로워 증가나 좋아요, 댓글 수를 확보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잠재 고객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즉각적인 반응이나 판매를 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히 DB 고객 같은 경우를 좀 모객을 할 때는 이 잠재 고객을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앱 홍보입니다. 앱 내 특정 행동을 유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캠페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앱 홍보 캠페인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앱 설치를 유도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판매입니다. 말 그대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가능한 높은 타겟에게 노출하는 그런 캠페인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샵이나 또는 이커머스 내 구매나 아니면 장바구니 담기 등 행동을 유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광고 캠페인 설정이 끝났다면 광고 세트에 대해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전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전환 위치와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광고 세트의 전환 항목에서 전환 위치와 그리고 성과 목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전환 위치란 웹사이트, 앱, 메시지 앱, 인스타그램 프로필 등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전환 위치를 설정을 한 후에 그에 맞는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가 바로 이 전환 설정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세부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과 목표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랜딩 페이지 조회 극대화입니다. 웹사이트 또는 인스턴트 경험 조회할 가능성 높은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링크 클릭수 최대화, 링크를 클릭할 만한 사람들에게 노출, 그리고 트루플레이 조회 극대화는 동영상을 시청할 만한 사람들에게 노출, 그리고 전환수 극대화, 웹사이트에서 특정 행동을 취할 가능성 높은 사람에게 노출, 그리고 전환값 극대화, 구매 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노출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 5개를 봤는데 사실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랜딩 페이지 조회, 즉 웹사이트나 인스턴트 경험을 조회할 가능성 높은 사람들, 링크 클릭, 정말 많이 클릭할 것 같은 사람들, 트루플레이, 정말 많이 동영상을 볼 것 같은 사람들, 전환수 극대화, 정말 많이 전환을 할 것 같은 사람들, 전환값 극대화, 구매 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노출.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 그대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에게는 이게 충족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충족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7일간의 전환 API, 메타 픽셀 또는 메타 SDK에서 연결된 개별 가치가 2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앱 추적인데요. 앱 추적에서는 최근 7일간 연결 구매가 15회 이상 발생했을 시에 충족되고요. 웹 추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 7일간 연결 구매가 30회 이상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 판매 목표 캠페인에서는 연결된 제품 카탈로그가 있어야 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개의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기본 문구를 등록만 하기만 하면은 이 크리에이티브 성과를 비교해서 효율 좋은 조합을 토대로 자동으로 노출되는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 동영상, 기본 문구 중에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등록을 하고 가장 효율이 좋은 조합을 그 메타 머신러닝 기능에 의해서 알아서 노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옵션을 선택을 하면 광고 소재의 크리에이티브 소스에서는 카탈로그 메뉴 사용이 불가한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예산 및 일정입니다. 네, 1일 예산은 즉 하루에 정해진 예산을 분배 노출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총 예산은 주어진 기간 내에서 예산 분배 후 노출되는 설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겟 관리입니다. 네, 위치, 최소 연령, 언어 등 설정이 가능하고요. 광고를 노출하고자 하는 타겟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인데요. 기본 타겟에다가 좀 더 광범위하게 타겟을 검색하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상세 타겟팅 설정이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 관심사, 행동을 바탕으로 핵심 타겟에게 관련된 광고를 노출하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타겟 설정이 바로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출 위치, 최소 연령, 언어 등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메타 광고에서 노출 위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오디언스 네트워크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디언스 네트워크란 페이스북과 제휴를 맺은 타 웹사이트 혹은 타 앱에서 나타나는 광고를 말합니다. 네, 여덟 번째로는 바로 브랜드 가치 보호 및 적합성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차단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자산 영역에 들어가서 차단 리스트로 이동합니다. 최대 10,0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텍스트 파일이나 또는 CSV 파일로 작성 후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콘텐츠 유형은 제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동영상 광고의 모든 동영상은 제외가 되고요. 퍼블리셔 리스트에 없는 페이지 또는 프로필이 게시한 동영상 리스트 광고 등은 제외가 됩니다. 즉,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없는 그런 계정 자체에서는 제외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캠페인 광고 세트 단계가 끝나고 광고 설정 단계로 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표 계정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광고가 노출될 때 사용하게 될 페이스북 페이지와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설정하는 메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가를 하려면 인스타그램 계정 연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서 설정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연동이 가능하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광고 설정하는 단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뉴인 크리에이티브 소스입니다. 여기서는 수동 업로드와 그리고 카탈로그 업로드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수동 업로드는 정말 말 그대로 이미지 소스를 직접 등록하는 방식이고요.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에 등록한 카탈로그, 샵 제품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 세트 단계에서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만 활성화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메뉴로는 형식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총 4가지의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연함은 가장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측되는 형식으로 광고가 게재가 되고요.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미지나 동영상을 저희가 선택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슬라이드, 정말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그 이미지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계속해서 슬라이드 되는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컬렉션입니다. 전체 화면 컨텐츠에 노출되는 이미지나 동영상 그룹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광고 세트 단계에서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만 활성화된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광고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동영상, 슬라이드, 컬렉션 광고에 관련돼 가지고 텍스트 권장 사항과 그리고 기술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 단계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화면을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와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문구 125, 제목 27, 설명도 27자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최대 크기와 최소 사이즈들을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 600 픽셀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1080 그리고 1080 픽셀부터 가능합니다. 이때 동영상은 최대 길이가 피드에서는 60분, 스토리 60분, 릴스에서는 15분, 인스트림에서는 PC는 15초, 모바일에서는 10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인스타그램 기준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컬렉션 형태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빠르게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노출 위치 자산 맞춤화 단계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형식을 동영상으로 노출이 되게끔 한다거나 콘텐츠를 맞춤화돼서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이 해당 단계에서도 조금 맞춤이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일단 첫 번째, 일부 목표 사용 불가 영역에서는 인지도, 참여, 앱 홍보, 그리고 판매 영역이 불가하고요. 일부 홍보 목표 사용 불가 영역에서는 앱, 카탈로그, 쿠폰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형식 사용 불가에서는 컬렉션, 기기 유형별 광고 변경 불가에는 모바일과 데스크탑에 서로 다른 자산은 사용이 불가하고요. 일부 행동 유도, 즉 CTA 버튼 같은 경우에는 타겟 구매, 저장, 지금 전화하기 등이 사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페이스북 도구 사용 불가에는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 광고나 페이스북 숍 광고가 불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랜딩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광고 세팅을 할 때 한 번에 그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는 페이지를 바로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총 4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턴트 경험인데요. 보통 이제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스토리텔링, 제품 판매, AR 경험, 맞춤 이벤트 경험 등을 할 때 보통 이제 사용이 되고요. 이때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메타 내부에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전체 화면으로 열리며 보통 브랜드 스토리, 그리고 스토리를 전달하거나 또는 제품과 서비스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나 왓츠앱, 메신저일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홈페이지 링크로 연결되는 기본 링크이며 전화번호, 왓츠앱 등을 추가하면 내부 브라우저의 랜딩 페이지 하단에 버튼 형식으로 노출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페이스북 이벤트가 있는데요. 페이스북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행사나 이벤트 참석자 모집에 효과적으로 별도의 사이트는 불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화입니다. 전화는 말 그대로 전화를 걸기 버튼 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언어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대 48개까지 다른 언어로 버전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번역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서 자동 번역됨 레이블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 자동 번역됨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예외사항으로는 신용, 고용, 주택, 사회문제, 선거, 정치 등의 광고는 적용이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추적 단계입니다. 저희가 보통 전환 추적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전환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 추적 도구가 총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메타 픽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 픽셀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통해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소스 코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타 SDK입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의 약자로 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추적하고 측정하여 광고에 반영하는 개발자 도구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전환 API입니다. 서버 웹사이트 플랫폼 앱 또는 CRM 마케팅 데이터를 메타 광고 시스템 도구에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줄임말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프라인 API입니다. 오프라인 이벤트 데이터를 메타의 광고 시스템에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말 그대로 오프라인 데이터를 메타 시스템에 연결하는 건데요. 매장에서 확보한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 등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벤트 값들을 양식의 입력에 맞춰서 전환 성과를 추적하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메타 광고를 관리하는, 그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내용들이 좀 길다 보니까 좀 확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 폴더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광고 캠페인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성과 분석을 위한 폴더를 조직화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별로 폴더를 구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조금 용이합니다. 그럼 이때 활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분류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캠페인 유형, 제품군, 타겟별로 분류를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성과를 비교를 할 때는 유사 캠페인 폴더별로 성과를 비교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유명한 A/B 테스트입니다.
A/B 테스트는 동일한 캠페인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광고를 테스트할 때 보통 A/B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다양한 타겟, 소재, 그리고 문구 등을 실험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 전략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세부 변수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문구나 이미지, 타겟층을 변수로 설정해서 테스트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과 분석을 해야 됩니다. ROI, 클릭률, 전환율 등을 통해서 최적의 조합을 이 해당 단계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입니다. 메타의 자동화된 예산 배분 옵션인데요. 각 광고 세트 간 예산을 유동적으로 배분을 해서 예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좀 활용 전략으로는 바로 실시간 최적화 방식이 있습니다. 높은 성과의 광고 세트를 좀 자동적으로 예산 배분이 가능하고요. 예산 한도 설정을 통해서 과다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메타 어드밴티지의 기타 옵션들입니다. 메타에는 정말 다양한 자동화 옵션들이 있는데요. 예산 자동화, 노출 위치 자동화, 타겟 자동화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활용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화 테스트가 있는데요. 성과가 좋은 옵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하는 거고, 이때는 비활성화가 좀 가능하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동화 옵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광고 최적화 전략입니다. 광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요소들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말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는 타겟층, 배치, 위치, 시간대 등을 저희가 최적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느냐? 바로 타겟 설정 정교화입니다. 관심사 행동 데이터에 기반한 좀 세분화된 작업이 필요하고요. 반응 시간대를 분석을 해서 타겟이 가장 활발한 시간에 맞춰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입찰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좀 특정 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 방식을 조정하는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클릭수, 노출수, 전환수에 따라서 입찰 방식이 최고가 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목표가 입찰을 할 것인지 설정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활용 전략으로는 바로 목표 기반한 입찰 설정입니다. 전환 목표에 따른 자동 입찰 설정하는 방식인데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성과 분석 및 조정입니다. 낮은 성과 시에는 입찰가 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캠페인, 광고 세트, 그리고 광고 설정하는 단계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타겟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내용을 가져와 볼 건데요. 먼저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맞춤 타겟 중에도 이제 핵심 타겟, 맞춤 타겟, 그리고 유사 타겟이 있는데요. 먼저 핵심 타겟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타겟의 경우에는 연령, 지역, 관심사 등의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광고 노출을 대상으로 이제 광고 세트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 타겟은 내 소스나 메타 소스를 통해서 우리 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을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노출되는 것으로 광고 관리자 타겟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사 타겟입니다. 유사 타겟은 이제 기존 고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규 고객들에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이 역시 광고 관리자 타겟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맞춤 타겟을 그럼 어떻게 만드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 가능한 소스는 총 4소스와 메타 소스가 있습니다. 4소스에서는 이제 고객 리스트, 웹사이트, 앱 활동, 오프라인 활동, 카탈로그 등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메타 소스에서는 동영상, 인스타그램 계정, 잠재고 양식 등등등에서 저희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이제 맞춤 타겟 안에서도 좀 고급 옵션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 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리스트입니다. 회사가 직접 수집한 고객 정보,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이 있겠죠. 이것들을 활용한 타겟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조금 전환율이 더 높고 그리고 리타겟팅에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바로 정기적으로 좀 업데이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객 리스트를 최신화해서 변화된 고객층을 반영을 하고 세분화된 타겟팅을 통해서 VIP 또는 재구매 고객 등을 따로따로 분류를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은 이제 특정 동영상 광고를 시청한 사용자, 일정 비율 이상 시청한 사용자들이 타겟층이 되겠고요. 콘텐츠 관심도를 파악을 하고 재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영상은 어떤 활용 전략을 가지면 좋은지, 일단 시청률 기준 설정으로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50%나 또는 75% 이상의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시청 단계별로 맞춤 메시지를 제공하는, 즉 CRM 마케팅을 좀 집행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브랜드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상호작용한 사용자들, 즉 뭐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을 남긴 사람들한테 타겟팅이 되는 건데요. 이때는 이제 페이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을 리타겟팅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상호작용자를 분류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상호작용하는 사용자 또는 이제 잠재 고객을 별도로 타겟팅하는 게 활용 전략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고객 충성도를 관리하는 것 역시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팬을 위해서 좀 전용적인 캠페인을 제작하는 것 역시 활용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다음으로는 앱 활동입니다. 특정 앱 내 활동,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제품을 조회한다는 등 이렇듯 앱 사용자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요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구매 단계별로 타겟팅하는 방식을 전략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추가 후 미구매자에게 리마인드 되는 타겟팅을 다시 한다거나, 이제 또는 활성 사용자 관리 영역인데요. 이제 빈번하게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맞춤 타겟 제외 전략입니다.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전환이 완료된 사용자 그리고 기존 고객 등을 대상으로 맞춤 타겟에서 제외를 함으로써 광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바로 불필요한 타겟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구매를 완료한 고객들을 제외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신규 고객을 유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기존 고객이 아무래도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잠재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는 유사 타겟입니다.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맞춤 타겟을 기반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잠재 고객을 바로 타겟팅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역시도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활용 전략으로는 바로 고객층 확장입니다. 기존 구매자를 기반으로 유사 타겟을 형성을 해서 그들과 유사한 타겟층에 노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지역별, 행동별 분류입니다.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높은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커머스 관리자에게 광고하기라는 영역인데요. 커머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물건을 등록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제품 등록하는 방법은 총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세세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수동 방식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수동 양식을 사용해서 제품을 하나하나 다 추가하는 방식인데요. 이때는 아무래도 관리 제품이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인벤토리는 이제 제품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관리 난이도로는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을 수동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데이터 피드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스트레드 시트나 또는 XML 파일 업로드 후 일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인데요. 인벤토리 유형으로는 이제 모든 인벤토리 유형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영역에서의 이제 관리 난이도는 좀 보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피드 파일의 업로드를 집행을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파트너 플랫폼입니다. 이때는 좀 픽셀을 사용하는 단계인데 자동으로 제품을 가져오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벤토리가 크거나 변경이 잦은 경우에 좀 활용을 하면 효과적인 방식이고요. 이때는 이제 제품만 등록이 가능하고 좀 난이도는 보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픽셀입니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좀 자동으로 제품을 가져오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배치 API입니다. 개발자가 단일 HTTP 요청에 따라서 여러 제품을 추가하는데 이때는 조금
대규모 비즈니스에 적합한 방식이 바로 배치 AP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광고입니다. 아무래도 좀 메타에서는 뭐 그 소비자의 관심사, 뭐 특징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자동적으로 제품을 좀 추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조금 좀 많이 활성화된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총 5개의 광고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화입니다. 맞춤화는 고객의 행동과 관심사에 따라서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와 크리에이티브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라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상시 게재입니다. 각 제품에 따른 개별 광고를 구성하지 않아도 모든 제품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홍보하는 자동화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리타게팅입니다. 웹사이트나 모바일 웹 고객 리타게팅이며 고객이 둘러보고 구매하지 않은 제품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고객 확보입니다. 웹사이트나 또는 앱에 아직 방문하지 않아도 좀 광범위한 타겟팅을 활용할 때 많이들 사용하고요. 유사한 제품에 관심을 보인 새로운 사람에게, 신규 고객에게 도달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재고입니다. 사람들이 카탈로그를 재방문하도록 재고 목록 사이에 광고 캠페인에 제품이 상세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부터는 메타 콘텐츠에서 수익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에서는 좀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간단하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인스트림 광고입니다. 인스트림 광고의 특징은 바로 동영상에 포함할 수 있는 짧은 광고를 뜻하는데요. 이때 수익 창출 조건으로는 바로 이 3가지의 항목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 가능합니다. 첫 번째, 팔로워 500명. 두 번째, 최근 60일 동안 총 유효 조회 시간이 6만 분이 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페이지에 활성 동영상이 총 5개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라이브용 인스트림 광고입니다. 이 라이브용 인스트림 광고의 특징으로는 바로 라이브 방송, 그리고 광고에 적합한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고요. 라이브 방송 역시 저희가 좀 이 3가지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팔로워가 10,000명이고, 두 번째, 유효 라이브 방송 조회수가 6만 분 이상을 포함한 최근 60일간의 총 유효 조회 시간이 60만 분이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타가 났네요. 3개 이상의 이전 라이브 방송을 포함해서 페이지 내에 활성화된 동영상이 총 5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독인데요. 말 그대로 유료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특징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초대받은 일부만 이용이 가능한데,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낯설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스타인데요. 이게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기능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시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이제 팔로워 수가 연속 30일 이상 500명 이상을 유지할 때 좀 수익화가 가능하고요. 다만 만 19세 이상인 이용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입니다. 광고주가 브랜드 콜라보 관리자에게 신청을 하는 건데요. 이제 크리에이터와 그리고 콘텐츠를 협업하는 방식의 수익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유튜브 광고와 좀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브랜드 콜라보 관리자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근데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대상으로만 집행 중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분명히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불가한 형식들이 당연히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내용에 대한 좀 간략하게 4가지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금지된 형식입니다. 정적인 동영상, 정적인 이미지, 설문, 이미지 슬라이드 쇼, 반복 재생 동영상, 텍스트 짜집기 등등이 포함된 광고를 저희가 이제 금지된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금지된 행위입니다. 참여 유도를 위해서 좀 낚시성 콘텐츠나 또는 먹을 수 없는 물질을 섭취한다던가, 또는 잔인한 장면이 표시가 되었다던가, 또는 약물, 담배, 주류, 소비 등에 관한 내용이거나, 마지막으로는 탈이나 기타 성적인 행위가 가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제한된 카테고리입니다. 제한된 카테고리에는 이제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참사 또는 분쟁, 그리고 불쾌한 활동, 성적 또는 선정적인 행동, 거친 언어, 노골적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금지되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금지된 카테고리입니다. 금지된 카테고리 영역에서는 이제 잘못된 정보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료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금지된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오늘 메타 관련된 설명으로 정말 많이 달려왔는데요. 문제 총 3가지 문제 OX 퀴즈를 풀고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계정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이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가 등장한 배경에는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그 외 왓츠앱, 뭐 스레드 정말 등등과 같이 다양한 플랫폼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메타의 캠페인 목표 중 인지도는 관심 있을 만한 소규모 타겟에게 여러 번 노출되는 방식이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소규모로만 노출이 된다 그러면 광고 목표였던 이 인지도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비효율성을 띌 텐데요. 당연히 인지도는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타겟에게 노출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머신러닝은 챗 GPT처럼 광고주의 질문에 답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챗 GPT와 머신러닝은 아무 연관이 없다 보니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강 메타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글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메타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는 부분이 좀 많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버거웠을 텐데 좀 최대한 간략하게 제가 표로 많이들 정리했으니까 많이 좀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바로 다음 강의인 3강 유튜브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였습니다. 모두 준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